자, 다이어 15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offend라는 단어인데, offend는 defend의 반대말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ffend는 공격이 되고 defend는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치다, 때리다 또는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치다, 때리다의 어원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음을 치는 것이므로 상심시키다 또는 남을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1번 뜻으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이나 규율에 위반이 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죠. 이렇게 1번처럼 상심시키다 이렇게 나오면 수동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을 테니까, 즉 offended 이런 식으로 pp 형태로 나오면 대부분은 남 때문에 화나게 된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offend라는 말에 이렇게 ed가 붙어 있으면, offend란 말에 이렇게 ed가 붙어 있을 때는 남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나게 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나 보였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his conduct라는 단어가 행동이라는 뜻이니까 행동이 규칙에 위반되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뜻이 아마 압도적으로 나오죠, 수능에서는. 자, 밑에 명사 형태 offense라는 단어는 상심, 남을 화나게 하는 것이나 위반이라는 뜻이거나 범법이라는 단어이거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격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offend라는 말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므로 범법자라는 말이 되겠죠. offensive도 굉장히 잘 나오죠. offensive는 무례한, 불쾌한, 공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offend란 말은 아마 수능에서는 화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의 형태, 즉 offended, ed가 붙은 모양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operate를 합니다. operate는 무슨 말이고? 네, 기계라고 꼭 적어야겠죠. 기계가 작동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쓰려면 work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뒤에 on이 나올 때는 수술하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실제로 수술이라는 단어가 operation이라는 말이 있죠. 네. 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기계가 무조건 나옵니다. 예, 기계가 나오면 기계를 작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on이 나올 때라고 하죠. on이 나올 때는 수술하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 의사가 나오고 뒤에 환자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오퍼레이터란 말을 수술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더란 말이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더가 순서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란 뜻이고, 세 번째는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란 말로 명령이란 뜻이면서 남한테 식당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주문하다란 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1번, 2번, 3번, 4번은 완전히 똑같이 확장시켜서 뜻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봅시다. 순서란 말일 때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뭐뭐한 순서로.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앞에 in이란 단어가 나와서 뭐뭐할 순서로 정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반드시 in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 alphabetical order는 알파벳 순서로 라고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방을 질서 잡게 정돈 등등이 좋겠습니다. 그럼 put A in order 하면 정리하다 등등으로 쓸 수도 있겠죠. 3번은 잘 아시다시피 my take order라고 하면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달 좀 써보면, 참고로 해서 디스오더란 말이 있죠.
디소드는 질서가 깨진 것이므로 무질서이고,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질환이나 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하트 디소더라고 적어서 앞에 어떤 말이 잘 나옵니다. 심장질환이라든가 멘탈 디소더 정신병이라든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디소더가 병이라는 뜻일 때는 앞에 수식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디소더가 그렇지 않고 혼자 쓰인다면 무질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의 5번째 뜻을 적어볼게요. 안 나와 있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조직, 조직이나 집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단체를 보고 오더라고 하는데, 해리포터 혹시 읽어보거나 영화 본 사람 있으면 해리포터와 불사조,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아무도 모르죠 이거를. 네, 불사조 기사단인데 이 기사단을 영어로 오더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더란 말이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하거나, 또는 특히 종교 집단 같은 경우를 오더라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단어이므로 이거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더란 단어를 했어요, 그죠? 네, 디스오더까지 같이 했으니까 디스오더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watch out입니다. seek이란 단어는 잘 봐야 돼. seek 다음에 뭐가 나오면 for가 나오면 뭐뭐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외우면 되겠어요? 당연히 for라는 단어로 외우면 되겠죠? 전부 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eek 다음에 뭐가 나오면 투부동사 나오면 이렇게 적지 말고 seek 다음에 뭐가 나오면 투부동사가 나오면 네, 시도하다 노력하다의 뜻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찾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를 향해서 간다는 말은 for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투부동사 하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다 등등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ek 다음에 투부동사 나왔기 때문에 이걸 try로 그대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아마 깔끔한 해석이 되겠죠. 네. seek도 잘 나오죠. 예, 별표를 치고. 센텐스란 단어는 문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옆에 설명이 되게 좋죠. 법원의 판결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으로 어떠한 사람의 형을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하면 life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므로 종신형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는 뭐 death sentence라고 해서 사형이라는 말을 쓸 때 sentence를 명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어 파티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나눠진 것이 파트니까 나눠진 것이라는 말에 파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나눠서 노는 것이므로 파티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있으며 정당이라는 뜻이 되고, 세 번째 일행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이라고 할 때는 political party라고 많이 쓰죠. 정치적인 모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말을 쓸 때 political party라고 쓰는데 이미 그 글 자체가 정치 모임이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파티만 써도 오해가 없기 때문에 폴리티컬을 빼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진 편이란 말로 되게 잘 나오죠. 4번 또 특히 the other party라고 하면 상대방이고,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 third party라고도 쓰죠. 네, 제3자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예문을 써가지고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상대방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외우시면 아마 훨씬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버 파티를 통째로 외워서 노동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당이 정의당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말 그대로 그 정당의 이름을 자유당 또는 공화당 또는 노동당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자기는 자유를 더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더 추구할 것인지 공화당이 되게 보수 쪽이죠. 리퍼블릭.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파티라는 경우는 영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인지 해서 말 그대로 정당 이름에 자기가 대변하고 싶은 그러한 계층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A party of tourists 하면 한 무리라고 쓰면 되겠죠. 세 번째, your party 하면 상대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폼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뜻이 수행하다라는 뜻일 때 이렇게 적어서 perform the task라고 통째로 적어서 업무를 수행하다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 앞에서 수행하니까 공연,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죠.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퍼포먼스라고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 나오죠. 연기나 공연이나 업무, 수행, 능력 또는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습 태도 같은 것을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퍼포먼스라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평가라고 할 때 퍼포먼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을 수행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이제 그 업무 능력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특히 뭐 회사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규율 같은 경영학 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글을 많이 발췌하거나 가져오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입장이니까 당연히 성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의사들은 응급수술을 수술이라는 단어 그대로 있죠. 하다죠, 하다. 뭐 수행하다라고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극은 전에 공연된 적이 없습니다. 퍼폼입니다. 뮤지컬을 지나치게 한 가지 뜻으로만 집중해서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체나 신체적이라는 뜻이죠. 네. 그거 말고도 물리적인이라는 뜻의 1번 물리적인, 물질적인이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는 뭐 형태가 있다라는 말이 텐저블인데요. 텐저블이란 말이 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할 때 저 텐저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는 언제 쓰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점이 아예 없는 인터넷으로만 하는 이제 은행 같은 게 생겼죠. 카카오뱅크가 생겼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에만 있고 뭐는 없어. 은행이 없어요. 직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잘 돼가지고 뭐가 생기면 광주에 뭐 서울에 부산에 뭐 사무실을 낸다고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그러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피지컬 브랜치라고 합니다. 피지컬이란 말은 지금 인터넷이나 무형의 어떠한 물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피지컬이란 말을 그 의미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유럽에서
물리적인 장벽. 물리적인 장벽은 뭐야?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졌다는 뜻이고, 이념적인 장벽이라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나 또는 뭐 민주주의가 마음에서 달라지는 그런 장벽인데 그것이 전부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로 1번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의 피지컬 액티비티는 통째로 신체 활동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이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헷갈리면 하나만 외워야 돼. 뭐를 외우는 게 좋겠다? 의사를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의사를 외우는 게. 그래서 피지시스트가 물리학자라면 훨씬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라는 글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뭐 대신에 닥터 대신에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내과 의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병의 진단을 하거나 약을 지어주는 사람이라면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외과 의사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이고, 깜짝아. 영어로 surge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까 적었던 서저리가 되는 거죠. 서저리는 수술이 되고요. 뭐 서양 의학의 꽃은 누가 봐도 수술이죠. 네. 외과 의사, 즉 수술하는 사람들, 집도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저는 거의 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위험 수당도 많이 따를 것 같고요. 플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평범한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범한, 명백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식 없는, 무지의, 못생긴. 장식이 없으니까 못생겼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장식 없는은 언제 쓰냐면 듣기에서 잘 씁니다. 듣기에서 패턴이 나와요. 무늬가 나오죠. 어제도 봤던 수능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칼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칼라를 써가지고 노란색 옷을 입은 학생을 찾아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생명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패턴으로밖에 문제를 못 내는데, 첫 번째는 어떤 패턴? 무늬가 없는 거. 두 번째는 어떤 패턴? 체크 무늬가 있는 것. 세 번째는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 네 번째는 물방울 무늬가 조금 더 큰 이러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칠 때 체크 무늬는 당연히 체크라고 하겠죠. 점이 있으니까 도트 무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물방울 무늬를 폴카닷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늬가 없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레인이라고 하거나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를 보고 플레인이나 솔리드라 그러는데 듣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PL이라는 단어는 플루럴이라는 복수형의 약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플레인스라고 적어서 S가 붙으면 명사이므로 형용사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평온이라는 명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Explain that they wanted to help us. 걔네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명백하다. You should wear plain blouse. 체크 밑에 스커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는 좀 어지럽지 않게 무늬가 없는 걸 입으면 좋겠죠. 뭐라고 적지? 무늬, 민무늬 이렇게 합니까? 네. 대문자로 적었네요, 그죠? 네. 대평원입니다. 대자라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운드라는 단어는 소리라는 단어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사운드가 형용사 뜻일 때 굳건한, 견고한, 완전한 이라는 뜻으로 사운드하고 완전히 어원이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firm, 튼튼한 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운드의 형용사 뜻을 실은 아까 찾아봤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적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뭐라고? 뭐 사운드, 슬립 같은 걸 적어서 푹 잘 자는 잠 등등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운드 다음에 마인드가 있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 말할 때
그 건강한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운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계속 나오는 형용사인데 그 좋다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마음이라 사운드 슬립, 뭐 잘 자는 잠, 푹 자는 잠, 이런 정도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릿은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뜻 말고도 호흡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잔에 훅 날아가는 그런 술의 기운을 스피릿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뭐 전혀 공부할 필요 없겠죠. 포지션입니다. 위치나 자리에서 직위나 지위로 가는 것이고 입장이나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봐라고 할 때 신발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두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게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의 자리 위치, 난처한 자리 위치 똑같습니다. 한글만 살짝 바꾸면 되죠. 그 다음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파저티브는 뭐의 반대말이었고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네거티브의 반대말이었죠. 네거티브가 무슨 뜻이었어? 부정이나 음성이란 뜻이었다면 파저티브는 반대로 긍정이나 양성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파저티브는 훨씬 더 뜻이 다양해서 1번의 분명한 확실한이란 뜻과 3번의 적극적이라는 말도 파저티브로 쓰인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 긍정적으로 내가 뭐 움직여 볼게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긍정적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을 테니 굳이 뜻을 외울 필요가 없는 뜻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다리미를 끈 것을 본 것이 확실하냐? 뭐 거의 뭐 쇼 정도의 뜻이죠. 밑줄을 그대로 쳐서 긍정적인 반응. 파지티브 액션에 밑줄 치면 긍정적인 행동이므로 적극적인이란 말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음성, 양성할 때 양성입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조치를 취하다라는 단어가 기억납니까? 조치를 취하다 적어볼까요? 테이크 무슨 메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액션, 그 다음에 스텝 이런 단어를 세 가지 외워서 조치를 취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메저란 단어가 앞에 테이크를 만나서 조치를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다라는 뜻과 같이 어울리는 형태로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째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에서는 테이크 액션이라고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프랙티스죠. 오, 정말 잘 나오죠. 당연히 연습하다의 뜻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 두 번째 정말 잘 나오죠. 계속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커스텀이나 헤빗하고 비슷한 말로 프랙티스라는 말과 동시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습관을 헤빗이라고 하고 사회의 습관을 관습이라고 해서 커스텀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이에 낀 관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랙티스입니다. 관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맥이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쓰지만 프랙티스는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관습이라고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제나 실행이라는 뜻이 있어서 액션하고 비슷한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뜻이 없으니까 네 번째 뜻을 미리 적겠습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사무실을 내어서 즉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상담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뜻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나 의사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어서 나와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을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탐정도 프랙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상담이 되거나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랙티스 노래를 연습.
두 번째, 릴리저스 프랙티스를 통째로 밑줄 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관습이 되겠죠. 그다음에 put 뭐시기 into practice니까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적이라는 뜻도 있죠. 즉 그래서 어디다 쓰는 것보다 뭐 책을 읽는 거에서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어를 Practical English라고 해서 이거를 따로 지금 출판도 하고 있죠. watch out입니다. 견디다 참다라는 단어가 이제 stan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tand라는 단어는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cannot stand 형태로 잘 나오는데 견디다 참다는 저번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앞에 부정어가 잘 나옵니다. can't라고 해서 stand도 있고 뭐도 있고 B로 시작하는 단어 기억납니까? 베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으면 put up with라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 뒤에 ing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나 ing. 우리 측에서도 이시 나오고 있죠. I can stand 이렇게 되게 잘 나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목적어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목적어 없으면 그때는 서 있다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still이라는 단어가 몰래 움직이다라는 단어임을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스토리를 주면 뭐가 되고 이 사람이 into 어디로 들어가다 방에 들어가다 하면 돼.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동사가 뜻이 모르거나 동사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전인사만 가지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into B 하면 당연히 into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A가 B 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뭘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번에 이것도 있었죠. 뭐라더라? 엣지 뭐 이런 단어도 뒤에 to가 나오면 뭐 어디로 움직이다는 뜻이었고 여기에 still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동사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로 쏙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스틸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늘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비행기가 스텔스 전투기죠. 네, 몰래 들어가서 뭐에 걸리지 않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전투기 이름을 스텔스라고 하는데 왜 스텔스라고 부르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훔친다는 뜻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들죠. 그래서 훔치는 것처럼 몰래 움직이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